사실 우리가 지금 법회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국내에 다른 그 어떤 불교 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학회에서도 깨달음과 관련한 세미나를 3개월 과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회니까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2600년의 불교 역사를 전체로 아우르고 인도를 중심한 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불교, 그리고 티베트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이렇게 그 지역을 망라하고 역사를 망라한 이런 포괄적인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주제로 학회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깨달음의 논쟁이란 이름으로 그 세미나를 3개월간 운영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좁은 영역을 선정해서 공부하는 모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다, 또 근본 불교다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교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 때문에 초기 불교면서도 청정도론도 일단 공부 기준에서는 배제하고 있고요. 많은 주석서들도 다 배제하고 있고, 아함도 배제하고, 아비담마도 배제하고, 또 니카야 중에서도 소부 니카야의 대부분이 참으로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설해진 경전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심이 되는 사부 니카야하고 교리적 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불교 안에 가장 좁은 영역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모임이다 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주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불교 학회에서 가장 넓은 영역, 가장 넓은 시간을 아울러 가지고 깨달음을 접근해 보려니까 깨달음의 논쟁이라는 주제로 깨달음을 말하는 세미나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가장 좁은 영역에서 공부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2년차 학술 세미나 주제도 깨달음인데, 우리는 근본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지시하는 세미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논쟁하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이 나는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 그런 공부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올 우리 세미나에는 그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지시한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세미나 깨달음, 이 자체는 아주 비중 있고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뭐 다음 주에 또 공개 강의가 있죠. 금년 6월 달부터 두 달에 한 번씩 공개 강의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1년치 주제를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종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의 세 번째 공개 강의가 다음 주 목요일 여기 동산불교대학 2층 강의실에서 개최가 돼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법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미안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운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커다란 잔치고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니면 어디서 이런 일을 할까?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을 확정적으로 결론을 지시하자, 이런 공부를 꺼내놓을 수 있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번에 하는 세미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보신문에다가 아주 1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광고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한국의 불자님들은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라고 전국의 불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뭐 그렇게 뭐 여기저기서 그냥 맘만 먹으면 우리도 같이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들, 특히 이제 법우님들에게는 이게 커다란 축제고 잔치라. 그래서 아주 흥겨워야 되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축제를, 이 잔치를 벌리자라고 하는데 그 잔치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해요. 세미나도 공개 강의도 하여간 몇 안 되는 우리 법우님들이 참 준비를 하려니, 더구나 우리 법당이 여기 있어서 법당에서 하는 일 같으면 또 몰라도 계속 남의 자리를 빌려가면서 일을 하려니까 법우님들께서 많이 힘이 드실 거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뭐 어쨌든 제가 근본경전연구회 지도법사고 해피법당 선원장이다라는 명함을 쓰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 내년 말쯤 아니면 뭐 후년 초 이렇게 적당한 때까지만 서울, 부산 움직이면서 하는 법회를 유지하다가 뭐 그 이후에는 뭐 어디가 되었든 한 군데 자리를 잡아서 제가 상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 뭐 그게 기왕이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제가 늘 상주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침이면 함께들 모여서 수행하고 예불도 하고,
또 뭐 이런 그때 우리 법부님들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을 이제 좀 넘어서서 불자로서의 신행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선언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여간 1년 반쯤 후에는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어느 자리를 확보해서 앉게 되든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참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중요하고 귀하고 커다란 축제를 하면서도 현재 우리 법우님들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흥겨움보다는 부담으로 와닿고 어려움으로 와닿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껍데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알맹이라는 게 있다고요. 요거 두 개 합하면 뭐가 되죠? 껍데기랑 알맹이를 합하면 알갱이 이렇게 말해도 될걸요? 알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알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갱이가 있다면 이 알갱이의 속을 채우는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의 겉을 싸고 있는 곳으로의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알갱이, 껍데기, 요게 알맹이. 아마 우리말 단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껍데기여 오라. 알갱이가 잘 보존되고 자기 역할, 새로운 싹을 틔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무라고 부분이요. 이 알갱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싹을 틔워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뀔 거 말고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요거만 놓고 보면요, 알맹이가 필요하죠. 알맹이, 이게 거의 씨앗 같은 거겠지 뭐. 그런데 요거 알맹이만 있으면 알갱이가 유지되고 제 역할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껍데기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알맹이, 씨앗 요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껍데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 알맹이는 파괴되고 말아요.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종자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게, 껍데기여 오라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알맹이는 충실하니까 좀 거들어줄 껍데기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니카야를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고 하는 이 진정에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의 공부 성과를 작지 않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다면 세계 불교에 꺼내놔도 가장
가장 바르게 경전을 해석한 최고의 알맹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12연기가 해석되고 팔정도가 해석되어 가지고 이런 그 불교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결과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세계 불교 어디에 꺼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세계 불교의 선두에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알맹이를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껍데기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부 이 부분은 다 알맹이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알맹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공부 과정, 공부 성과 이런 우리의 길을 껍데기가 되어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껍데기는 하는 일이 보호도 하고 이게 싹 틀 때 양분의 역할도 해주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할 껍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껍데기에 오라 라고 말을 했는데 껍데기라는 말을 어쨌든 그 낮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갱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알맹이만으로 있어가지고는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상실돼요. 껍데기만으로 있어가지고는 그것도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할 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껍데기여 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깨달음 세미나를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면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좀 적었어요. 말하는 김에 조금 한번 보자면 한 문장을 이래 적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불교 근본경전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르침 안에서 꿰어냄으로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진정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는 새롭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입니다. 그만큼 이 불사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꿰어 가르침의 진정을 준비하는 일도 어렵고 요거죠. 알맹이를 만드는 일도 어렵고 이 불사의 진행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도 어렵습니다. 껍데기의 역할, 보호하고 양분이 되어주는 그 역할도 우리가 원하기 가장 오래된 것에 접근하는 그래서 가장 새로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중이 이런 대중이 쉬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할까요? 시작과 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적었어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제적 뒷받침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보시의 공덕을 담아 후원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에 흔연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하여간 뭐 좀 전에 이제 우리 법부님 당장 다음 주 공개 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 애는 써야겠는데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 상태가 잘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참 고민스러운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우리를 부추겨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측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요 뭐 우리가 그걸 인정하니까 이제 함께 모여 공부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맹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세계 불교의 선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이 불사가 진행이 되면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있는 곳이 불교의 중심지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뭐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이러한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도록 애써 봅시다. 또 사실은 뭐 어쨌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알맹이의 역할에 동참을 하시든 껍데기의 역할에 동참을 하시든 동참을 해주셔야겠다. 그래야 이 공부가 이 불사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